우리나라의 농사 토지에는 농사에 필요한 유기물 부족, 식물이 정화하기에 힘든 탁한 영양분, 과다 사용 누적으로 썩는 물질이 많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연의 스스로 운행으로 균과 중, 바이러스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약과 비료는 해마다 증가하며 자연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해결책은 균, 중,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균, 중, 바이러스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토, 배양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하려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곳은 저희가 고추 모종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리고 엽채류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지금 촬영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하우스에는 가온을 하지 않아요. 즉 다른 열풍기나 어떤 열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햇볕에 비닐로다가 보온을 해서 그냥 그것 햇볕을 그냥 활용하고 있는 이런 곳이고요. 오른쪽에 그 엽채류는 작년 가을에 농사를 마무리하고 씨앗을 뿌려놓고 비닐을 덮어놨더니 겨우내 이렇게 아주 힘들게 나와서 자라고 있는 그러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씨앗을 트레이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상토라는 것은 씨앗을 처음 발화할 때 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후 작물이 자라서 이제 잎이 나올 때 이식할 때는 배영토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 이장집 에너지농법에서는 그러한 상토, 배양토를 나누지 않고 묘종을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농업은 왜 상토와 배양토를 나누어 묘종을 키우는지 조금 이따가 그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농사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다른데 이를 과학영농이라고 하고 관행농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물론 무농약, 유기농업, 탄소농업, 자연농업 등 다양한 농업 방식 모두를 뭐 이렇게 일컬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방식은 과학영농이라고 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농사 방식으로 농사하는 현장은 많은 오염이 되고 아주 심각한 그러한 토양이 되어 있고요. 관행농업의 과학영농은 오염시켜 놓은 토양을 더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농사 현장의 농민은 힘들어하고 연구가 안 되고 있으니 정부와 관련 농업 지식인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한다고 많은 연구 비용을 사용하고 연구하여 영농 방식을 새롭게 계속 발표는 하고 있으나 새로운 농약이나 새로운 비료 그리고 새로운 시설들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농업의 발전, 많은 변화 속에 각 농업의 분야와 작물별로 전문 농업인이 지금은 탄생을 했습니다. 식물의 어떠한 종, 즉 한 가지 작물 전문 농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고추면 고추, 토마토면 토마토, 오이면 오이, 뭐 수박이면 수박. 한 농가에서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한 종만 연구하고 수확하는 전문 농사 말입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다 품목을 하는 그런 농부들도 꽤 있죠. 그리고 이에 맞춰서 묘종만 키우는 묘종 농업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농민은 묘종을 자가로 키워 하던 것을 이제는 묘종 전문 회사에다가 본인이 농사지을 품목을 정해서 묘종 전문 회사에 주문을 넣고 그 묘종을 사다가 하는 추세로 지금은 변화하고 있고 거의 자리매김했죠. 이러한 변화는 뭐 막을 수도 없지만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농업 발전 변화하는데 많은 모순이 있어서 이 모순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그리고 또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거나 직접 연구해 보고 싶으시면 이장집 에너지 농법이요. 이곳 이장집 에너지 농법의 문을 두드리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농업의 여러 가지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신지식 농업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또 이를 놓칠자라 부지런히 농사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고요. 지금의 농사 방식은 씨앗 소독은 필수죠. 그리고 토양, 농사지을 그 넓은 토양을 소독한다는 그러한 명칭으로다가 살충제를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고요. 농부가 직접 묘종을 키워서 농사하는 일이 지금은 거의 없고, 묘종을 직접 또한 키우는 농부라 해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토 이런 것이 아니면 씨앗 종류를 농부가 직접 발화시켜서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상토를 활용해서 씨앗 발화를 잘 시켜서 그 이후에는 조그만 트레이에 배양토를 활용해서 묘종을 키우고요. 자, 그런데 이 배양토에 들어간 그 묘종은 영양제, 농약 없으면 아예 묘종을 키우질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맨 앞에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농사 토지에는 농사에 필요한 유기물 부족, 우리나라의 농사 토지에는 많은 유해 물질 과다, 우리나라의 농사 토지에는 식물이 정화하기에 힘든 탁한 영양분 과다 사용 누적으로 균과 충 바이러스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다입니다. 즉 농사하는 현장 토지에 탁한 물질이 많이 있어 작물이 그 탁한 물질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하니 탁한 물질을 없애려고 자연에서 균, 중, 바이러스가 스스로 만들어져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물마다 영양분이 달라야 하니 작물마다 영양분을 다르게 넣어주고 트레이나 화분을 관리하는 게 현대농업이죠. 식물의 영양 이론 틀리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해보니 모순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모순이 식물의 병충해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많은 농민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묘종도 잘 키우고 농사 수확량도 많고요. 영양제를 쓰던 농약을 쓰던 말입니다. 이렇게 식물이 병이 나서 결국 수많은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농사 활동은 농민이 담당하고 있죠. 그 활동하는 대가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요. 식량 생산이라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돈을 지불을 한 만큼 본인은 어떠한
공부가 되었나요? 해마다 말입니다. 돈을 지불하며 노동력을 사용해야 하고 토양과 환경에 또 다른 오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지요. 농사를 짓는 농부 여러분들이 나보다 지식을 많이 갖춘 박사님, 교수님 등 농업기술센터, 농진청에서 그렇다 하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농민은 어렵고 힘들어도 현대의 선진농업이라는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또한 또 타당하게 있어요. 본인이 직접 예전 방식대로 내 농지에서 아무리 해보아도 농사가 예전에 하듯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발표하는 신기술 농업, 현대농업이 맞다고 전혀 부정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은 찾지도 않고 현대농업이 과학이며 잘 돼 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있는 농업연구원이라 하면 지금의 선지시라는 분한테 문의하거나 한번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나의 멘토한테 말입니다. 농사의 해충이나 모든 병충해 등을 말입니다. 전문 농학 박사님 아니면 농학 교수님 그리고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렇게 해요. 농사의 해충이 왜 생기나요? 해충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떠한 응답이 나올까요? 거의 다 모든 분이나 농사 전문 기관에서는 해충이나 균, 바이러스는 계절에 따라 온도나 습도에 따라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증상은 어떠한 농약으로 어떠한 시기에 예방과 치료를 하면 돼. 이렇게 아리송하게 이야기하며 질문한 사람을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한 식으로 면박을 주죠. 네,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사 전문 기관이 나보다 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수준과 같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를 그냥 따라야 하나요? 내 위의 지식인이라고 한다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아닌 연구원 여러분이 이해가 되게 아주 시원하게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런 기관도 없잖아요. 이런데도 계속 신지식 농업을 따라 진행하며 엉뚱한 살림을 평생 도우며 희생을 하시며 삶을 이어가실 건가요? 그래도 그러한 농사길을 가신다면 무엇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도 자연 공부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자연 공부의 후폭풍은 그 끝은 다음 세대의 교과서입니다. 자연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인생이 된단다 하는 희생의 교과서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화학 비료와 많은 영양제와 많은 농약 없이 농사가
가능한가인데 지금 제가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농법의 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메이커가 아니라 저한테는 묻지도 않지만 오늘 또 한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업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상토와 배양토를 완전히 분리해서 농민에게 알려주고 공급하고 있죠. 이렇게 많다는 상토와 배양토는 국내산 재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피트먼스라는 명칭으로 아주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현대 농업에서 사용하는 피트먼스는 무게가 아주 가볍고 그렇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식물이 직접 소화할 수 있는 영양분은 없고요. 영양분이 상토에 있으면 씨앗 발화에 지장을 주거나 병해충으로다가 많은 지장이 있어서 현대 농업은 이러한 피트먼스를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상토로 말입니다. 여기에 맞는 많은 논문까지 나와 있으니까 믿고 따라하는 것이고요. 상토에서 씨앗 발화 이후 본잎이 나와 자라기 시작할 무렵 배양토라는 것에 이식을 하는데, 이 배양토는 그 상토에다가 영양분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상토에서 본잎이 나오면 영양분이 있는 배양토에 옮겨 심는 것입니다. 배양토에 옮겨 심으면 영양분이 있어 잘 자라지만 병충해로 인해 농약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피트먼스는 수입을 해야 되고 많은 병충해로 인한 농약 오염 또한 많이 하여 환경오염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농업은 묘종은 거의 다 상토와 배양토로 나누어 키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추 묘종 키우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트먼스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농업 고추 묘종의 경우는 씨앗을 상토에다가 넣어 키워서 배양토가 들어있는 트레이에 이식을 하여 키운다고 했죠. 이렇게 상토에서 씨앗 발화를 하는 이유는 씨앗은 영양분이 있는 곳에서 발화율이 좋지 않으며 발화가 되었다 해도 병해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러한 논문이 있습니다. 씨앗 발화는 영양분 없이 물과 햇볕을 활용해서 키워야 병해충 피해가 없다는 농업 논문의 발표를 따르는 것이죠. 본잎이 나오면 영양분이 있는 배양토에 상토에서요 묘종을 옮겨 심어 키우는 것이죠. 고추는 씨앗 파종 후 상토에다가 묘종을 키워 밭에 정식하기까지는 약 100일 걸리는데 몇 해라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많은 영양제와 많은 농약을 수십 회 사용해야지만이 완성되어 밭에 정식을 하지요. 물론 이 방식이 틀렸다고 제가 부정하거나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대농업의 진행형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또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영양제나 살충제 이러한 것들을 한 방울 한 톨도 사용하지 않고 묘종을 아주 잘 키웁니다. 지금부터는 이장집 에너지농법 상토와 배양토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장집 에너지농법은 상토와 배양토를 따로 나누지 않고 사용합니다.
상토와 배양토는 이자집 에너지농법의 토양발효제, 즉 퇴비는 사회의 생활 찌꺼기를 모아 물먹이게 하고 여러 물질을 잘 섞어서 약 200일 동안 자연에서 고온 발열 발효를 통한 융합을 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이 발효물질의 이름이 토양발효제이며 이 자체가 상토이며 배양토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에 사용하는 퇴비고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버리는 쓰레기였지만 바르게 잘 처리하면 농사에 필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토양발효제는 무게 가볍죠. 상토와 배양토를 따로 하지 않고 토양발효제에 그냥 씨앗을 넣으면 병해충 없이 영양제 비료 없이 작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 자연환경과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토와 배양토를 나누지 않고 병해충의 피해 없이 잘 되는 이유는 자연에서 스스로 열 처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고온, 발열, 발효 이것이죠. 이러한 고온의 발열 발효는 자연에서의 스스로 열 처리되는 우주의 운행 원리가 있습니다. 씨앗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어느 곳에 씨앗과 작물이 있던 그곳의 환경을 농부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즉 어떠한 씨앗이나 작물은 그것의 환경, 에너지를 농부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알림이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농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피트먼스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주위와 더 나아가 사회, 나라를 청소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비료와 영양제 그리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 환경 오염만 시키고 건강할 수 있고 연구원 여러분의 존엄한 노동시간 그것까지 전략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토양 발효제 즉 퇴비로 농사를 하면 토양이 살아나 그 토지의 토양은 연구원 여러분이 언제나 상토와 배양토가 필요하면 지금처럼 상회에 가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토양을 그냥 고운 채 돌이나 기타 농사 이물질 이런 거를 걸러내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업의 답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연구원 여러분의 에너지농법 참여를 항상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